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최 측의 입장에 있어서 아마 발제할 시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랜 시간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 만족스럽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불편함이 계셨다면 저희들의 준비의 소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가 저희들만의 준비 작업은 아니었고요. 한수자이델 재단에서 저희들 오랜 협력 파트너로서의 도움을 해주셨고요. 우리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도 지원을 해주셨고, 이 동아일보에서 특별하게 이번 행사를 많은 시간과 지면을 들여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맡은 분야는 북한의 오늘 우리 아침 세션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인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특히 국제사회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이번에 그 COI를 어떤 방법으로서 활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까지 조사해서 보유하고 있는 북한인권 사건에 대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수집되어 있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자료들이라면 유엔과 이번에 COI에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대안을 제시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데이터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화면에 를 살펴보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저희 북한인권정보센터 앞에 우리 사회를 보시면서도 또 발제자들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독일에서는 법무부가 짤츠기터 중앙문서기록 보존소라고 하는 이름으로 1961년부터 통일될 때까지 30년 동안 동독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사용은 앞에 제일가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역할을 현재 한국에서는 저희 NKDB가 2003년도에 설립되어서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기관이 아니고 NGO이고 종교와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통일 전후 과정에서 북한에서의 합리적인 과거 청산 작업이 진행되는데 돕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AKDB에 11명의 석박사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북한에서 발생한 가능한 모든 인권 피해 사건들을 접수해서 조사하고 그 기록과 증거물을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독일에서는 30년간 조사한 것이 41,39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NKDB가 10년 넘게 조사한 사건의 규모는 이미 43,000건을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독의 인권 상황과 북한의 인권 상황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년간의 조사 결과가 서독의 30년의 조사 결과보다 더 사건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피해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사건을 기록하는 것만이 아니고 북한 내에서 인권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한국으로 탈출하고 중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을 탈북자라고도 부르고, 또 그 중에는 납북자와 국군포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 살다가 북한에 들어갔던 북송 제1교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더라도 대부분은 북한에서 인권 피해 경험, 정치범 수용소나 장기간 구금과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의 정신 건강과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도 저희들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의 사회 정착 교육을 지원하는 것도 역시 저희들이 맡고 있고, 또 지금 오늘의 이런 행사와 같이 북한 인권의 상황들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책자를 발간하고 보고서를 집필하는 역할들을 저희들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사건에 대한 접수와 조사, 자료의 관리에서부터 이것을 연구 분석해서 출판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행사까지를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25,000명에 가까운 탈북자분이 한국에 지금 와 계시는데, 저희들은 정부의 협조를 받아서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모두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25,000명 중에 어린아이와 노인을 제외한 성인 중에서 13,000여 명의 저희들이 인터뷰 기록을 이미 갖고 있고, 그 중에서 8,700명 정도의 자료는 저희들이 분석을 했지만 4,000명 넘는 자료는 아직까지 인력과 재원에 모자라서 분석하지 못하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직접적인 인터뷰만이 아니고 탈북자들이 직접 작성한 수기, 또 북한의 사법당국의 신문 조서나 판결문과 같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있고요. 북한 내에서 촬영된 필름도 역시 인권 사건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할 때 매우 체계적이고, 앞에서 신윤수 교수님 매우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셨는데, 저희들은 인권 피해 사건을 조사할 때 국제인권 레짐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조사 양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인물과 사건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물과 사건 각각 모두 200개가 넘는 질문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체계적인 질문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 양식은 저희들이 인권 피해 사건을 조사해서 기록하는 양식입니다. 이게 크게 2페이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체 하나하나의 셀이 200개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주소와 성별, 어디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했고 그 사건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장소는 어느 곳이었는지, 이와 같은 질문 항목이 200개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카테고리화 되어 있고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0년 넘게 이 자료를 축적해 왔지만 2007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진 자료의 대부분은 북한 안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적 정보입니다. 이것이 공개될 경우에 북한 당국은 자신들과 관계되는 사람이 한국에 내려가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가족들에게 또 다른 인권 피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인적 정보의 공개에 대해서는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세부적인 정보는 제공할 수 없지만 현재 북한에서 어떤 사건들이 얼마만큼 발생하고 있고 그 중요한 죄명은 무엇이고 가해자는 어떠한 기관들인지 이러한 것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해서 2007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 백서는 국문 영문으로 함께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문 백서는 매년 11월 달에 워싱턴에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북한인권 피해 사건을 크게 16개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국제인권 A 규약과 B 규약을 통합하고 북한의 특수한 인권 상황을 종합해서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 큰 게 16개 카테고리 안에 85개의 중분류 카테고리를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은 다시 104개의 세부 항목으로 나눠져 있고 마지막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 어떤 수단을 갖고 고문을 했는가와 같은 219개의 세부적인 항목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매우 정교한 분석과 분류의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건 수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43,000건이 넘는 것이고요. 오늘 저희들이 정리한 자료는 지난 2012년 7월 30일 기준으로
제작한 2012년 영문 백서, 국영문 백서의 내용입니다. 대략 지난 7월 기준으로는 42,000건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43,000건을 지금 넘고 있는데 전체 42,000건 가운데 그 중에서 16개 카테고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6개 카테고리 중에 사실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권, 쉽게 말하면 신체의 자유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의 침해가 전체의 61%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북한 인권 문제의 60% 이상의 사건은 자유권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권 침해 사건도 1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주와 주거권도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장 높은 비중은 이 신체의 자유를 포함하는 불법 체포, 고문, 구금과 같은 자유권이 가장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인물은 23,000명이 넘는 인물을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별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000명이 넘는 인물 중에 피해자로 구분될 수 있는 인물이 87.1%를 차지하고 있고요. 가해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채 4%가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진 이 인물 정보의 거의 90% 가까이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4%가 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인터뷰하는 대부분이 피해자일 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히면서 고문을 하거나 인권 가해자의 행위를 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대부분이 가해 행위를 하기 때문에 가해자 인적 정보 파악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정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정보가 어떤 출처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인이 직접 경험한 것인지 또는 목격한 것인지 경험과 목격이 아닌 단순하게 전해 들은 이야기인지를 저희들이 나누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전체 사건 중에서 경험의 비율은 36.8%를 차지하고 있고요. 목격자의 비율이 47%를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진 사건의 거의 80% 이상은 경험과 목격이기 때문에 정보의 그 질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 제공자를 나눠보면요. 저희들이 가진 사건의 직접 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보를 제공한 것이 36.7%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는 목격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 순서이고요. 그 다음은 피해자의 가족, 피해자의 주변 분들이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출처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인터뷰부터 시작해서 탈북자들이 쓴 수기 그리고 북한 내에서 발행한 여러 자료들을 모두 취합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들의 사건의 90% 이상은 한국에 와 있거나 중국이나 제3국에 와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한 것이고요. 그 외에 탈북자들이 쓴 수기나 편지 또 북한 내에서 작성한 출판물 이런 것들은 비율이 매우 낮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인물 23,000명 이상 인물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자기 본명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73% 정도이고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것이 26%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이름을 모르는 것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목격자라면 목격은 했지만 그 피해자의 직접적인 인적 정보는 알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저희들이 인권 피해 인터뷰를 할 때 당신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학술적 목적이나 국제사회의 인권 활동에 사용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터뷰하는 대상자의 90% 가까이는 북한에 가족이 남아있기 때문에 통일된 상황에서는 자신의 자료를 사용해도 좋지만 지금은 자신의 정보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정보 공개를 허용하지 않는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많은 정보가 쌓여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는 것이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달리 북한의 인권에
인권운동은 상징과 같은 대표적인 인물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갖고 있는 43,000건 가까운 사건들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분류한 것인데요. 1950년대부터 70년, 80년대도 북한군 피해 사건들이 발생했고 저희들이 일부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건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저희들 전체 발생 사건의 60%는 2000년대에 발생한 것이고 1990년대에 발생한 사건이 22%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의 80% 이상은 적어도 20년 이내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들어와서 더 많은 사건이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증언이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들어온 분들의 증언에 의존하기 때문에 90년대 이후에 증언자가 많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는 각각의 사건들을 시기별로 나누어 본 것입니다. 첫 번째 테이블은 이 생명권에 대한 것이고요. 생명권은 90년대와 2000년대에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존권, 아사자와 같은 식량 부족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1990년대는 75% 이상을 차지하지만 2000년대에 오면 뚝 떨어져서 15%밖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개처형과 같은 생명권은 90년대와 2000년대 거의 차이가 없지만 식량 부족으로 인한 아사자 문제는 90년대에 75% 이상을 차지하고 2000년대 와서는 15%밖에 발생하지 않을 만큼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이 사건의 유형별로 시기를 나누어서 보면 그 시기에 어떤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고 이것은 곧 북한 사회의 변화 내용을 보여주는 그러한 데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사건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지금 북한의 그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농도가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건 발생 규모가 많은 것입니다. 함경북도 지역이 가장 높고요. 함경북도가 전체의 44.5%를 차지하고 있고 함경남도가 7.2% 합치면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양강도, 자강도, 평안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평양과 강원도, 황해도와 같이 중국 국경에서 멀리 있는 지역에서는 사건 발생 빈도가 낮고 중국과 국경이 가까운 지역에는 사건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중 국경 지역에서 인권피해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증언자의 상당수가 북중 국경 지역 출신이라는 것도 반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요. 북한 인권피해 사건의 50% 이상은 북한의 구금시설과 조사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국가보위부 조사시설, 인민보안부 조사시설, 그리고 교양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교화소, 정치범 수용소와 같이 북한의 구금시설과 조사시설에서 50%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북한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피해 사건을 줄이면 최소한 북한 인권피해 사건은 절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북한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피해 사건을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빠르게 북한 인권피해 사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피해 사건들의 원인이 어떤 것이었느냐를 저희들이 조사한 것인데요. 현재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국경관리범죄입니다. 북한 인권피해 사건을 당한 사람들이 그 인권피해를 경험하게 된 계기는 40% 이상은 국경관리범죄입니다. 이것은 곧 중국으로 탈출했다가 강제 송환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중에 일부는 밀수와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절대적인 다수는 중국에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와서 경험한 인권 피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범과 형사범이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경관리범죄,
정치범죄, 형사범죄의 비율이 가장 높고 경제범죄나 생활사범과 같은 비율은 북한인권 피해 사건에 그렇게 많은 영향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기별로 어떤 사건들로 인해서 인권 피해 사건이 많이 발생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와 2000년대를 들어와서 각 시기별로 인권 피해를 당하게 된 사건의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대는 가장 높은 비율이 국경관리범죄입니다. 56%입니다. 2000년대 들어오면 33%로 줄어듭니다. 국경관리범죄는 1990년대는 22%였습니다. 하지만 50년대, 60년, 70년, 80년대까지 국경관리와 관련한 인권 침해 사건은 거의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경과 관계되는 범죄 인권 피해 사건은 90년대부터 발생했고 2000년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높았던 이 비율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연좌제입니다. 이 색깔이 지금 연좌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연좌제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 특히 60년, 70년, 80년대의 연좌제 비율이 30% 전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도 연좌제 비율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연좌제가 가장 안정된, 가장 고른 분포를 보이는 인권 피해 사건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연좌제는 본인은 죄가 없고 다른 가족의 죄로 인해서 함께 처벌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시대의 구별 없이 가장 높은 인권 피해 경험자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역별로도 각 사건이 발생하는 배경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국경관리범죄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요. 국경을 접하지 않는 지역의 국경관리범죄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평양과 함경도는 인권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범죄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저희들은 몇 가지의 척도로서 이해하고 있는데, 하나는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개인별로 인권 피해 사건을 증언을 하는데 한 사람이 증언하는 사건의 수가 몇 건이냐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은 198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와서 매년 한 사람이 증언하는 사건의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낮은 비율이지만 증언하는 사건의 수가 약간 감소한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했거나 목격한 사건의 비율이 적다. 이건 다소나마 과거보다는 인권 피해 사건이 적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저희들이 구분해서 90년대 더 많이 발생한 사건, 2000년대 더 많이 발생한 사건을 두 개를 나누어 봤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90년대보다 더 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것, 90년대에는 사건이 적었는데 오히려 2000년대 와서 더 많이 발생한 것은 왼쪽 편에 있습니다.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주 주거권, 개인의 존엄과 자유권,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이것은 주로 국제인권에서 비규약을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오히려 2010년대 와서 더 많이 발생했고 더 악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존권, 교육, 건강, 생명, 이와 같은 권리들은 주로 식량, 보건, 건강 이런 의미의 권리들인데 국제인권규약에서 다른 파트에 있는 이런 권리들은 2000년대 들어와서 사건 수가 감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90년대는 식량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훨씬 더 침해 수준이 높았는데 2000년대 와서는 식량과 건강, 보건 이러한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호전됐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신체의 자유, 이주, 주거, 신념, 표현의 권리와 같은 이런 부분들은 2000년대 와서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이 90년대와 2000년대의
서로 감소 비율은 매우 위험했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는 현저히 낮아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개 처형과 같은 생명권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볼 때 그래서 이러한 이 테이블을 보면 어떤 분야에 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가 개선을 요구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량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호전되었기 때문에 구금시설,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신념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우선적인 국제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유엔에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OI에서는 9개 조사 항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43,000건 가까운 사건 중에 이번 유엔 COI의 조사 항목으로 정해진 9개 항목은 과연 사건이 몇 개인가를 살펴봤는데 저희들이 가진 43,000건 중에 38,156건 정확하게 말하면 90%가 이번 유엔의 북한인권 COI의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말은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엔이 이번에 조사하는 사건 중에 저희들이 가진 사건이 38,000건으로 90%가 넘는다는 것은 저희들이 가진 사건만을 유효하게 활용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북한인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9개 항목 중에 저희들이 가진 사건이 몇 건인가를 지금 여기에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 북한의 그 9개 항목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기에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수백 건에서 수천 건의 사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략 제가 준비하고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런 정도인 것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4,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석 자료들이 더 추가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작업이 이어진다면 북한 인권 상황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